네, 반갑습니다. 오늘 기적을 만드는 뉴로헬스 3탄입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기적을 만들고 계신가요? 아니면 준비하고 계신가요? 만들고 있어요. 네. 누구부터 만들고 있습니까? 저부터요. 제가 기다리던 정답이었습니다. 기적은 여러분의 뇌에 있습니다. 남한테 찾지 마시고, 여러분의 뇌가 기적을 만드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부터 기적을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벌써 정답을 말씀해 주셔서 사업 설명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려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뉴로헬스 뇌 건강 성장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 뉴로헬스 뉴로피드백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까지 상상이 현실이 된다. 우리가 정말 기적이 된다는 과학적인 객관적인 증거를 갖고 우리 뉴로하모니 사례 두 가지, 세 가지 사례를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논문 사례 보고 다음 시간부터는 호르몬 밸런스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서 윤현수 본부장님이 도와주실 거고요. 그래도 많이 준비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적을 일으켜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기적의 경험을 다른 분들께 전달해 주시는 게 사업의 정석입니다. 네, 나는 안 하는데 너는 기적을 만들 수 있어. 이건 뭡니까? 1기, 2기, 3기도 아닌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안 해오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내일부터라도 하루에 3, 40분씩 여러분들이 세수하고 화장품 바르고 그렇게 하듯이 뇌도 그 시간을 하나 넣어주셔서 관리하시면 기적은 언제든 어디서든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지사 이렇게 새로 오픈하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주 쉽게 고객들한테 뭐라고 할 거냐 해서 세 가지만 정리를 해봤습니다. 뉴로하모니와 뉴로피드백, 뉴로헬스. 그래서 뉴로하모니 이제 S20이죠. S20은 뉴로하모니 2020년도에 개발이 완성됐다고 해서 뉴로하모니 20을 했고요. 서울대학교 의료공학과 그 다음 파나톡스하고 공동 개발했잖아요. 그래서 저희 기술팀, 저희 개발팀 대장님이 이상락 교수님입니다. 고려대 전자공학과 출신이고요. 전 키스트 선임연구원 출신이세요. 그래서 우리 뉴로하모니는 어느 학교랑 만들었다? 서울대학교하고 키스트 같이 만들었다 해도 됩니다. 네. 저희 사업을 하다 보면 파나톡스는 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그냥 서울대학교에서 만들었다. 서울대랑 공동 개발했다.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저희 파나톡스 개발팀들도 다 키스트 이쪽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자신감을 갖고 얘기하시고요. 그럼 뉴로피드백은 뭐냐? 하버드 대학생들이 하고 있는 집중력 키우는데 쓰고 있는 하버드 인재들이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세요. 네. 솔깃하지 않습니까? 요 오른쪽에 이제 책 제목이 나오는데 가장 위에 부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나? 그들은 어떻게 최고의 인재가 되었나? 어떻게 해서 최고의 인재가 되었습니까? 뉴로 피드백해서. 다른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셨죠? 세 번째, 뉴로 헬스. 기적을 만드는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개발했냐? 세계 인명사전에 등재된 박병훈 박사가 세계 최초 인공지능 AI 뇌파 조절 기법을 썼고 세계 최초로 키성장 호르몬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이 있고 세계 최초로 유일하게 호르몬 밸런스를 맞춰주는 뉴로 피드백 프로그램이 있다. 이 정도까지는 아셔야 돼요. 아셨죠? 자, 뉴로 하모니는
서울대. 뉴로피드백은 하버드. 뉴로헬스는 세계 최초. 네. 그래서 임상 논문이 한 200여 편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아시겠죠? 네. 다음 뉴로피드백 저희 이미지 테라피, 자기 최면요법 요 세 가지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뇌는 상상만으로 실제 행동할 때와 똑같이 활동하게 되고 상상이 뚜렷할수록 실제 행동할 때와 같아진다. 이러한 뇌의 특성을 이용한 치료요법이 이미지 테라피, 상상 치료요법이라고 한다. 네, 너무 이미지 테라피만 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의 기본이 뭡니까? 예, 뉴로 피드백입니다. 예, 뉴로 피드백과 여기에 이미지 테라피와 자기 최면요법을 같이 넣었다. 그래서 인체의 모든 부위는 신경에 의해 뇌랑 연결되어 있고 해서 말초신경계, 호르몬계, 확산조절계와 연결이 돼서 몸을 조절한다. 그래서 말초신경계와 호르몬계는 몸 쪽이라고 했고요. 뇌 스스로, 뇌 자체는 확산조절계라 했습니다. 그래서 또한 요법으로 봤을 때는 이미지 테라피와 자기체면요법은 몸 중심이고요. 뉴로하모니, 뉴로 피드백은 뇌 중심입니다. 그래서 신체와 뇌가 조화롭게 발달이 가능하고 몸도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만 전문가죠. 이걸 갖고 또 전문가라고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최소 이 정도까지는 얘기를 해주시면 저 정도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인 증거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심리학 세계적 석학 스티븐 코슬린 미네르바 스쿨 학장인데요. 원래는 이제 하버드대 출신이죠. 미네르바 대학에 대해서는 요즘 핫하게 유튜브에서도 많이 뜨고 있죠. 캠퍼스가 없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이 각 도시에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서 실제 문제들을 토론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내면서 7개 도시를 한 주기별로 한 계절별로 돌면서 대학을 하고 있는 곳이 미네르바 스쿨인데 센세이션합니다. 아마 이런 미네르바 스쿨 같은 대학을 만드는 것 자체가 여기 나오는 현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생각 속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버드대학 심리학 스티븐 코슬린의 실험입니다. 8명 실험 참가자에게 그려진 막대의 길이를 서로 비교하라고 했습니다. 막대의 길이를 서로 비교하라. 그래서 그림을 보고 있을 때 막대하고 그다음 그림이 없어질 때 상상할 때의 뇌 활동을 비교 분석을 했더니 결과가 상상할 때도 뇌의 시각 피질이 활성화되어 실제 망망을 통해 들어오는 시각 정보를 처리할 때와 같은 반응이 일어났다. 즉 상상할 때와 그냥 그림을 직접 볼 때와 뇌에서는 동일하게 똑같게 이걸 처리하고 있더라. 네, 이 실험을 하버드에서 했고요. 그 다음 똑같이 또 하버드대입니다. 알바로 파스쿠알 레온 실험인데요. 한 집단은 피아노를 치고요. 다른 집단은 피아노 치는 걸 관찰한 후에 상상을 한 다음에 피아노 연습도 상상만 했습니다. 피아노를 안 치고요. 그래서 매일 2시간씩 5일간 훈련한 두 집단의 뇌 변화가 거의 똑같았다. 그래서 결론은 피아노를 직접 치는 뇌나 그 소리를 듣고 상상만으로 피아노를 연습한 뇌나 신경회로는 거의 비슷하게 활성화되었다는 겁니다. 네, 이제 확실히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죠? 상상만으로도 실제 현실과 뇌는 구분하지 못하고 똑같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얘기를 했고요. 이 사진은 접니다. 그래서 여기 중요한 부분이 나오죠. 교수 아닌 일반인의 모 회사 이땡땡 법인장의 위대한 실험에서 해봤더니 레몬 먹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상상을 했더니 뭐가 나와요? 침이 나와요. 이거를
이홍규 법인장이 발견한 겁니다. 공포 영화를 생각했더니 무서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오싹하면서 털이 막 솟아요. 그 다음 긴장된 장면을 상상하니까 심장이 두근두근 뜁니다. 그래서 이홍규 법인장도 네, 하버드대 심리학자와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결과 하버드대학교 세계적 석학들의 실험들과 똑같은 결론을 냈다. 결국 우리 모두가 가진 뇌의 일반적 기능이고요. 예, 저도 하는데 하버드만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개도 합니다. 밥 먹을 때마다 종을 땡땡땡 쳐주니까 나중에는 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네, 조금 적당한 비유는 아니지만 예, 특이한 기능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 감정에 따라서 몸이 바뀐다는 겁니다. 이 책은 듀크 대학교 예, 정신의학자 레드포드 윌리엄스가 쓴 책입니다. 예, 분노가 죽인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생각, 감정이 바뀌는데 여기 미국 로마린다 대학의 리버크 교수가 밝은 마음으로 웃으면 백혈구 가운데 암세포와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를 없애는 NK세포가 강화된다. 어두운 마음이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요 듀크 대학교 윌리엄스 그 교수도 분노는 혈압을 올리고 심장병을 부추기고 감염에 대한 저항력을 떨어뜨리고 암세포를 없애는 NK세포를 약화시킨다. 요 NK세포가 2번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스탠포드 의대에서도 모든 병의 95%는 스트레스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셔야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 예, 어떤 뉴로피드백 훈련할 때도 긍정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감정을 갖고 요 뉴로피드백 훈련을 하고 또 고객을 만나더라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지 또 저 인간이야. 네, 벌써 NK세포 약화되고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네, 어떻게 됩니까? 네, 혈압이 올라가고 네, 심장이 두근두근 뛰고 네, 무너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한 용어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리가 BQ를 많이 찍을 때 스트레스라는 용어를 꼭 쓰게 됩니다. 예, 정말 이번 뇌파를 보니까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예, 스트레스가 그러면 그분이 정말 요즘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근데 보면 스탠포드 의대에서 모든 병의 그 95%가 스트레스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가 BQ를 찍고 뇌파 분석 상담을 하면서 스트레스에 대해서 어디까지 공부하고 어디까지 얘기를 할 것인가. 예,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제 개인적으로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더 많이 아시는 분은 예, 더 말씀하시겠지만 일단은 처음 시작하는 지사장님들이나 예, 팀장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뇌파 찍을 때 찍고 상담할 때 스트레스한 용어가 나오면 요 정도만큼은 알고 쭉 설명하시면 돼요. 네, 스트레스,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해서 뇌를 비상사태로 만듭니다. 그래서 시상하부와 뇌 하수체가 긴밀히 연결되어 있고 부신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뇌 분비계를 통해 스트레스 호르몬을 방출하는데 거의 3가지 정도가 열심히 뛰게 됩니다. 심장을 뛰게 되고요. 혈액을 근육으로 보내게 되고 전투 의지를 올리게 됩니다. 싸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심장 펌프질은 에피네프린, 근육으로 만드는 것은 노르 에피네프린,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게 이 코르티솔 호르몬입니다. 예, 다 몰라도 스트레스 나오면 이 코르티솔 호르몬 이 정도는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1930년도에 그 노벨 생리의학상 한스 셀리에라는 사람이 그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 이분이 얘기한 게 뭐냐면 예,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저하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면역력이라는 게
모든 병균이 왔을 때 막아내는 힘 아닙니까? 예,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에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뇌파 찍고 분석할 때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그냥 스트레스가 많으시네요.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거죠. 예, 그분 몸이 완전히 이제 다운됐다는 겁니다. 이분의 이제 실험 결과가 보냐면 심신이 공격적이 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오르고 폐가 확장되어 산소 공급이 빨라지고 세포는 에너지를 분비하는데 혈액에 당을 뿌리고 콜레스테롤도 뿌리고 중성지방을 쏟아낸다. 림프구의 증시 억제가 되어 똑같은 얘기인데 계속 나옵니다. NK세포의 활동이 저하된다. 그래서 면역력이 저하된다. 그래서 스트레스 얘기하실 때는 뇌 시상하부, 그 다음에 코르티솔 호르몬, 그 다음에 이런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요 저희 BQ 찍을 때 요 항스트레스 지수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거의 한 40점대, 50점대, 예, 요 정도 이하인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을 해주세요. 예. 두 번째, 스트레스 용어 정리 두 번째입니다. 면역계, 뇌분비계, 소화계가 약화되고요. 고혈압, 당뇨, 심장병, 위장병, 불면, 우울, 불안, 피로, 탈모, 성기능 저하, 자율신경계, 실조증, 암. 그리고 더욱 예민한 성격으로 변하면서 감정이 폭발하게 되고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상태까지 가게 됩니다. 예. 더욱 예민한 성격을 쓴다는 것이 뭐냐면 똑같은 신경망을 계속 쓴다는 겁니다. 그쪽 신경망이 계속 강화되다가 결국은 어떻게 돼요? 네, 폭발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요 뇌파 상담을 하면서 긍정적인 용어를 계속 생각해야 할 때가 있고 부정적인 용어를 계속 생각해야 할 때가 있어요. 예. 3차원 뇌파 그래프를 보고 너무 델타 세타파가 상당히 강해요. 그럴 때는 부정적인 용어들이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하는데 이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막 써놨습니다. 예. 분노, 불안, 우울, 절망, 걱정, 슬픔, 자책, 의심, 질투, 후회, 무력감, 이기심. 거기에 관련된 호르몬 이렇게 3개 써놨고요. 긍정적인 단어들 사랑, 행복, 희망, 감사, 믿음, 기쁨, 용서, 평화에서 요 관련된 도파민이나 세로토닌, 옥시토닌 같은 호르몬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 2개는 여러분들이 뇌파 상담할 때 어떤 단어들 한 번은 정리해서 이런 용어들이 주르륵 나오는 분이 더 상담할 때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뇌 피로의 3대 증후군에서 면역증후군, 자율신경증후군, 대사증후군 이렇게 3가지 알아두시고요. 요 3대 증후로 나오는 증상이 면역증후군에는 장염, 위염, 구내염, 각종 감염증에 대한 알레르기, 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대사증후군이 비만, 당뇨, 지방간, 자율신경증후군은 심장병부터 고혈압, 불면, 갱년장애, 우울증인데 결국 스트레스면은 만병의 근원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용어 정리했을 때 뇌과학적으로 뇌 시상하부, 예, 그 다음에 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네, 그 다음에 어떤 병들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는지, 요거를 요 스트레스 지수, 스트레스 지수 설명하시면서 고객분들에게 설명하시면 그래도 이분이 좀 공부를 하신 분이구나, 좀 많이 아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은 좀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여러분들 두뇌 관리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설명을 해야 하느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한다 해서 시상하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알고 계시죠? 네, 여기 참가하신 분 중에 누구 한 명. 네. 그 다음 호르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나오면 제가 여기 써드린 이쪽 호르몬에 대해서 요 정도만 머릿속에 적어도
스트레스 때 나오는 호르몬 3가지 정도, 그 다음에 긍정적인 감정일 때 나오는 호르몬 한 3가지 정도, 이렇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고요. 스트레스가 면역력을 약화시킨다 해서 면역력의 정의, 그래서 면역력에서 이 뇌가 면역력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설명해 주시고요. 현대 학문으로서는 정신신경 면역학, 마음 상태에 따라 면역력이 변한다. 뇌과학, 생각하는 대로 뇌와 몸이 변한다. 후성 유전학, 마음이 유전자의 활동을 바꾼다. 양자물리학, 생각이 현실 창조한 에너지다 해서 이 4가지는 여러분들이 검색해가지고 요즘 트렌드가요. 요즘 트렌드가 스트레스에 대해서 정신신경 면역학이나 뇌과학이나 후성유전의 양자물리학에서는 당신이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상담을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2가지 이시영 박사하고 서유원 교수의 말 한번 들어볼게요. 이분은 그냥 아주 시원하게 뇌가 긍정적인 사람은 면역력이 좋아서 만병에 걸리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해버립니다. 예. 그래서 뇌가 면역의 중앙사령부다. 이거 머릿속에 꼭 넣으셔야 합니다. 우리 뇌가 면역 기능을 하고 있고 우리는 면역 기능하면 백혈구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데 백혈구는 싸우는 병정이고 병정이 나가서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병정에게 작전 명령을 내려야 하고 무기를 줘야 하고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줘야 하는데 이게 뭐가 하고 있다? 뇌가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뇌가 백혈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뇌가 면역의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고객이 오시면 스트레스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 이걸 얘기하셔야 돼요. 대부분의 한 80%가 면역하면 홍삼이에요. 홍삼, 인삼, 산삼, 그 다음 뭐 네트워크 좋은 제품. 그런데 면역의 가장 중요한 중추기관은 어디다? 뇌다. 나가서 싸우는 걸 과거에 주로 많이 연구했는데 지금은 그걸 조절하고 지시하는 중앙사령부 뇌의 역할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이거를 핵심으로 잡고 상담을 진행해야 다른 쓸데없는 거에 안 빠집니다. 결론은 뇌라고 얘기하시고요. 항상성 유지 기능. 네. 요 체온 36.5도, 심장 1분에 70번 뛰는 거, 호흡 1분에 15번 뛰는 거, 혈압 80에서 110 뛰는 것을 다 누가 조절합니까? 예, 뇌가 조절합니다. 예, 이런 사실도 일반인분들은 몰라요. 그것도 꼭 설명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 이거를 다 유지하는 게 뇌고요. 그걸 유지하는 것을 항상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면역기능이라는 것은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을 누구의 면역? 발가락도 아니고 심장도 아니고 손가락도 아닌 뇌의 면역으로 본다. 그래서 항상성을 조정하는 건 이걸 조정하는 건 누굽니까? 뇌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소중한 뇌입니다. 그래서 뇌의 역할은 면역의 중심 기능이다. 더 깊이 들어가면 뇌의 어디가? 뇌의 시상하부가. 앞에 이제 서희원 교수는 뇌다 했는데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뇌의 시상하부가 면역의 총사령부다 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어디로 옵니까? 시상하부로 오게 됩니다. 시상하부를 자극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설명할 때 가장 중요하다는데 가장은 빼고 중요한 것은 시상하부가 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면역은 병에 걸리지 않게 하는 기능인데 면역이 곧 생명력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백혈구를 중심으로 하는 면역계 세포가 있고 신진대사, 내장기관을 무의식적으로 제어하는 자율신경계가 있고 호르몬, 뇌분비계가 있다 했습니다. 그래서 뇌의 시상하부가 면역의 총사령부이고 뇌가
면역을 지배한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시영 박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트레스 지수를 딱 봤을 때 점수가 저는 60점 이하로 나오잖아요. 예. 이하로 나오면 이 내용을 쭉 내려갑니다. 예, 쭉 내려가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예, 예, 이런 얘기하고 뇌가 중요합니다. 뇌가 면역의 중앙 사령부입니다. 예, 그래서 면역 기능이 약화되고 예, 이게 다 무너진다 해서 스트레스 하나를 붙잡고 그걸 혼을 뺄 정도로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예, 병에 걸립니다, 이분. 그래서 이 뉴로피드백은 뭡니까? 예, 뇌 스스로의 항상성을 극대화시켜준다. 예, 항상성을 이렇게 몸과 뇌의 호르몬과 예, 피드백, 기량장을 통해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자기 스스로의 치료 능력을 갖고 있고 우리는 요 뇌파 훈련이죠. 예, 뉴로피드백은 이 훈련을 훈련이 아니고 이 항상성을 극대화시켜주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예, 자기 건강을 유지하는 능력을 극대화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요만큼만 설명하시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어제 제가 뇌파를 찍다가 분석하는데 스트레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나서 이번 비즈 라이브에 꼭 소개를 해드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스트레스에 대한 뉴로피드백 훈련 사례를 보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서 캐나다 로선 건강연구소와 웨스턴 대학 연구팀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36명 대상으로 뇌 훈련의 일종인 뉴로피드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에 미친 영향을 연구했는데 치료를 받은 환자의 61%는 더 이상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지 않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단한 일이죠. 우리 경찰 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형사분들, 뭐 살인사건도 많이 보게 되고요. 사람과 싸우게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겪게 되고요. 그 다음 소방관분들, 이제 불 끄러 갔는데 사람이 탄 모습도 보이고 해서 극심합니다. 스트레스 장애들이. 예. 하지만 어떠한 약물도 없이 부작용도 없이 뉴로피드백을 하게 되면 이 결과로서는 61%가 나왔겠지만 제가 봤을 때 남은 39%는 이 뉴로피드백 치료를 더 계속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100% 됩니다. 연구를 진행한 캐스턴이 아니죠. 캐나다 웨스턴 대학의 라니우스 의학 박사는 이번 연구로 뉴로피드백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환자에게 이용하기 쉽고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입증했다며 시골 지역이나 그렇죠. 다는 안 되고 일 마무리고 예, 심지어 가정에서도 구현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여기 철거를 우리가 하냐고 업자가 와서 하는 거지. 우리가 필요가 없어. 네. 음속을 했습니다. 네,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저번에 읽었던 뉴로피드백 뇌 희로의 재연결인데요. 여기서도 트라우마 관련해서 뉴로피드백이 두려움이 계속되는 공포, 수치심, 분노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요 뇌 희로에 끼어들 수가 있어서 이거를 다 없앨 수 있다. 뉴로피드백은 뇌를 안정화시키고 회복력을 증대시켜서 자신이 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반응 방식을 떠올릴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뉴로피드백은 뇌의 연결 패턴의 변화를 일으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걸리신 분들은 주변에 있으시면 뉴로피드백 훈련 권해주셔서 그분들 맨날 꿈속에서 이제 악몽 꾸시는 분도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 대인 기피도 많이 하게 되고 직장 생활도 그냥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뉴로피드백 권해드려서 정말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사례는 네, 한지원 지사장님께서 요 훈련한 사례입니다. 네. 그래서 스트레스가 많으셨던 분인데 뉴로하모니 훈련을 통해서 이겨내신 분이에요. 예, 요 사례를 한번 실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음소거.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박경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희 집에 사례를 갑자기 말을 하려고 그래서 지금 당황스러운데요. 저희가 지금 뭐 갑자기 그 친정어머님이 갑자기 아프게 되시면서 굉장히 건강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시다가 이제 갑자기 이렇게 되면서 제가 이제 그 병간호를 하다가 이렇게 돌아가시고 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가 또 이제 남편이 그 사업처가 이제 베트남에 있는 상황인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뭐 또 이제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이 굉장히 막 온 가족이 막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 속에서 다 같이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지금도 아직 이제 좀 그런 상황이 진행형인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가족한테 이게 굉장히 필요한 도구였는데 어떤 운명적으로 갑자기 뭐 가비 씨가 이게 한지연 씨가 이제 이런 스트레스 감소하는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언니 한번 좀 접해보라는 그런 정보를 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온 가족이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 남편은 좀 의심의 눈초리로 처음에 봤었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딸들하고 이제 저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우리 딸이 작년에 이제 중3이었는데 친구들이 뭐라 해야 되나 너 굉장히 뭔가 너 굉장히 차분해지고 착해졌어. 친구들이 말을 하더래요. 요거는 피드백 하고 나서 한 3, 4개월 정도 했을 때 친구들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 뭐가 이렇게 이거 하고 나서 뭐가 그렇게 많이 좀 바뀐 게 뭐야? 그랬더니 그 친구들 얘기를 하더라고. 나는 모르겠어 엄마. 그런데 친구들이 학교에서 이제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친구들 몇 명이 너 굉장히 좀 차분해지고 또 왠지 많이 좀 착해졌어 뭐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례가 있고 남편이 좀 이게 좀 뭐라게 되나 화를 참지 못하는 굉장히 성격 급하고 불같고 좀 자기 감정을 잘 스스로 조절이 잘 안 되는 사람인데 어쨌든 뭐 그 처음에 의심의 눈초리로 봤다가 제가 이제 그 유튜브에서 박병원 박사님 영상을 하나 좋은 게 있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좋은 게 있어서 그거를 한번 보여줬어요. 저녁에 맥주 한잔 마시면서 이렇게 봤더니 본인이 이거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야겠다는 판단이 섰던가 봐요. 그래서 그 영상 보고 나서는 아주 다음날 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랬는데 달라진 건 뭐냐면은 좀 굉장히 극한 스트레스 상황에 있으면서도 차분하게 대처를 본인이 말을 한 건데 자 옆에 있거든요. 잠깐만 일로 와보세요. 네, 형부 잘생긴 얼굴 보여주세요. 멋진 목소리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하여튼 최근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1시간씩 한 6개월을 해봤어요. 와, 그랬더니 달라진 것은 머리가 좀 개운하고 일단은 그 감정 컨트롤이 전혀 안 되는 저였었거든요.
지금은 컨트롤이 되고 일단은 그 생각하는 그 시간이 명상을 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좋아지는 것을 제 본인이 느꼈어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 저는 다시 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쪽에 라인 구축이 된다 그러면 제가 발 벗고 나서 한번 해볼 생각. 멋집니다. 근데 오늘 좋은 강의하고 옆에서 들었지만은 좋은 시간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고요. 네. 한지원 실장님 계신가요? 네, 안 계신 걸로 하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례는 어르신 사례입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게 좋았을 거예요. 뭐가 좋아지는데? 아 저는요 이제 평상시에 이게 욱성이 성질이 참 나빠요 제가. 조금 막 욱성질이 나와요. 조금 대표적인 소리 있으면은 그냥 이게 막 나와서 못 참아. 그래갖고 막 사람들한테 상처를 많이 줘. 이 욱성질 때문에. 근데 그게 없어졌어요. 상대편에서 하는 일은 똑같은 일을 하는데 저는 그게 성질이 안 나. 내 자신이 너무 편안한 거예요. 욱성질이 안 나오니까. 거기에다가 저는 또 이제 이 성경을 쓰고 있어요. 성경 필사를 하고 있는데 예전에는 4개, 5개 그 단어를 읽고 와서 쓰다가 보면 또 잊어버려요. 그래서 또 와야 돼. 이런 반복을 계속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었는데 지금은 15자, 거의 한 20자를 한번 쭉 읽고 와서 쭉 쓰게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근데 쓰는 속도도 빨라지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네, 이 좋은 것을 누구한테 알려주고 싶어요? 내 주변에 가장 친한 친구들한테 그 친구들한테 알려줘서 같이 행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2가지 사례를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그 전후 뇌파 사진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스트레스 뇌파를 볼 때는 주로 이 구간이죠. 어떤 구간입니까? 네, 고베타파 영역, 20에서 30Hz 나오는 그 요 구간, 요쪽 구간, 18하고 요 28 있죠. 요 구간하고 요 구간을 이렇게 쫙 비교해 보시면 완전히 현격한 차이가 나죠. 네, 요쪽 부분 여기하고 이쪽 부분하고, 네. 그래서 전후 사진도 이렇게 비교가 되고요. 앞으로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스트레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한국한의학연구원 미래의학부 책임연구원 한 분이 스트레스 관리를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는 이렇게 해라 써놓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자신이 받는 스트레스 수준을 바로 알려주고 원하는 시간에 스트레스를 없앨 수 있도록 조치를 할 수 있는 기술이 있을까? 그것이 바이오 피드백이고 뭐다? 뉴로 피드백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셨죠?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디지털 시대에 뉴로 피드백을 하시면 됩니다. 살아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가 없죠. 만성적 질병으로 이행되기 전 때를 놓치지 않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나의 스트레스, 나의 건강을 실시간으로 능동 관리할 수 있는 바이오 피드백 기술 기반 디지털 헬스 시대가 열리고 있다. 그게 바로 뇌파를 이용하는 뉴로 피드백이라고 해서 전문가들이 이 시대에 맞는 스트레스 관리법은 뉴로 피드백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뉴로 하모니를 사용해서 이 스트레스에 관련된 임상 논문인데 유아 논문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 고등학생 논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 직장인 논문 하나 있습니다. 전부 다 뉴로 하모니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요 다 읽어보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요 자료를 여러분한테 다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시험 문제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스트레스 관리는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어떻게 하실 겁니까? 1번 안 한다. 2번
술 마신다. 3번 임상 논문이 수백 편이 넘는 믿을 만한 파나톡스사의 뉴로하모니를 구입한 후 뉴로피드백 훈련으로 나와 온 가족의 뇌를 손톱 네일아트 하듯 정기적으로 훈련하고 관리한다. 4번 난 모르겠다. 힌트는 긴 게 정답입니다. 자, 여러분 스트레스 관리 몇 번입니까? 예, 채팅으로 번호를 3번. 남겨주십시오. 네, 힌트 여기 있습니다. 네, 인거. 디지털 헬스케어 시대에 스트레스 관리는 뭘로 한다? 예, 이걸로 하라고 했습니다. 뉴로 피드백. 네, 저기 방역사님, 저 카톡으로 주소 하나 보내주십시오.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저 하겠습니다. 말입니까? 아, 그럼요. 예, 아, 이 예, 자료 감사합니다. 예, 공유 원하시는 분들은 제 카톡으로 보내주시고요. 예, 제 연락처 있으니까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 내일 금요일 날 2시에 사업단 세미나가 있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내일 2시에 꼭 오시고요. 월요일 날 제가 줌 사업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화요일, 목요일 비즈 라이브에서 대체하도록 하고 사업 설명회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해달라고 하시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은 뉴로헬스 호르몬 편을 시작하게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 윤정수 본부장님께서 같이 저랑 같이 아니면 윤정수 본부장님 혼자 단독으로 사례하고 요 호르몬 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 들어주시느라 수고하셨고요. 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회는 없는 거예요?